온라인 사업하면서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쿠팡을 하다가 계정 정지당할까봐 걱정이 되진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부터 5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습니다. 쿠팡에서 계정 정지도 당해보고 크림에서 계정 정지를 또 당해봤어요. 정상금이 묶이더라고요. 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최근에는 반란이 파산돼서 사람들이 정상금 묶이고 했죠. 결국엔 한 플랫폼에 몰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한 플랫폼, 잘 나가는 플랫폼에 많이 몰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죠. 반란도 판매를 했었고 TMF에서도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셀러들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회사 직장인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 셀러들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원하는 대로 혹은 뭐 정책이 바뀌면은 그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자소도 쓰고 면접도 하고 준비는 하지만 막상 회사에 가보면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도 같은데요. 뭐 그게 쿠팡이든 네이버든 해보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너가 플랫폼에 와서 팔고 싶으면은 우리 법을 따라야 돼. 이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네이버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뭐 스마트 스토어 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바뀌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 플러스 스토어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출시되고 나서 뭐 200만 다운로드가 넘었다, 뭐 테무 이런 걸 제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밀고 있다. 중요한 건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 쇼핑 앱으로 뭔가 키워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래픽이 몰리는 데 가서 싸워야지 뭐라도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네이버는 쿠팡이랑 다르게 SEO를 신경 써야 돼요. SEO 잘 모르시죠? SEO 모르면은 챗GPT에 검색을 해봐요. 챗GPT에다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챗 SEO 검색하시면은 쭉 나와요. 뭐 적합성, 최신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최소 한 번쯤은 정독을 해보고 이걸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매뉴얼 설명서 이런 거 잘 안 읽거든요. 뭐 자동차 설명서 이만큼 두꺼운데 잘 안 읽어요. 전자기기 사도 설명서 잘 안 읽어요. 쇼핑몰도 마찬가지거든요.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너 이대로 하면 잘 팔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보라고 해도 잘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심지어 이거 글 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GPT한테 물어보고 이게 뭐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하면 다 설명해 주니까 한 번쯤은 SEO를 읽어봐라. 그래야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 이거는 사실 쿠팡에도 적용되는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벤치마킹이에요. 쿠팡에서는 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상품 노출되는 게 내가 노출되는 거랑 제가 노출되는 거랑 저기서 접속했을 때랑 여기서 접속했을 때랑 보여지는 화면이 다르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뭐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정확하거든요.
내가 나이키 신발 뭐 아니면은 바람막이 검색하면은 누가 검색하든 간에 1등은 1등이에요. 2등은 2등이고.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막 시시각각 변하고 여기서 접속했을 때랑 저기 접속했을 때 내가 접속했을 때 너가 접속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다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한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쟤 잘 팔고 있네? 너도 잘 팔고 있네? 이거 잘 팔고 있네? 보고 따라해야 돼요. 뺏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찍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썸네일 해야지. 제가 썸네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제목 똑같이 써야지. 이게 아니라, 쟤네는 저렇게 제목을 썼는데 1등을 유지하네? 쟤는 좀 제목을 이상하게 썼는데도 상단에 노출이 되네? 왜 저렇게 될까? 보고 분석하고 비슷하게 그 포인트를 찾아내라는 거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몰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찍을 때, 촬영할 때, 썸네일, 제목, 다른 채널들 어떻게 하는지 계속 벤치마킹 하는데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면은 그 스토어에서 뭘 올렸는지 이런 것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정말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듯이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벤치마킹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하고 싶다. 두 가지만 최소 기억을 하셔도 돼요. SEO를 맞춘다. 벤치마킹을 한다.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광고예요. 쿠팡에서는 사실 광고를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지 않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브랜드 제품을 파시는 데 있어서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네이버는 절대적으로 광고가 필요하다. 이 플랫폼 자체가. 내가 최신에 올린다고 해서 뭐 롤링 시스템으로 상단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광고 비용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진짜 대형 키워드,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누구나 사는 거, 뭐 햇반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진짜 대형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거는 광고를 써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큰 업체, 대형 업체가 아니라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브랜드 제품들,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나이키 남자 신발 혹은 나이키 남자 키높이 신발. 보통 나이키 키높이 신발이라고 하면 여자 키높이 신발을 검색을 하는데 나이키 남자 키높이 신발 이런 키워드들은 그렇게까지 경쟁 강도가 세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키가 아니라 뭐 아식스, 아디다스, 뉴발란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브랜드들을 해보면은 경쟁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고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광고를 해본다. 근데 저는 진짜 광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대행사를 맡기겠어요. 대행사를 맡기되 바로 맡기진 마시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 광고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아래 하단에다가 제가 공부했던 그 네이버 광고 유튜브 영상들,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고 네이버 광고도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행사에 맡기셔도 돼요. 카더라가 너무 많거든요. 대행사 맡기면 나쁘다, 뭐 전화 오는 거 다 영업 아닌가요? 하는데 대행사 중에도 괜찮은 데들이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어차피 대행사들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내가 100만 원 쓰면은 5%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5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5만 원으로 그 대행사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는 있어야지 그 광고 대행사도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00만 원 쓰는 업체를 잘 관리를 해줄까요? 1000만 원 쓰는 업체를 관리를 잘 해줄까요? 1000만 원 쓰는 업체를 잘 관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행사 쓰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대행사라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랑 피드백을 정말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행사의 담당자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잘해준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팽개쳐 놓는 사람들 많아요, 대행사들이. 왜냐? 결국에는 내 광고 대행해가지고 5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100만 원 광고비 썼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업체들을 찾으러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영상을 찾아보신 다음에 내가 광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적절한 나랑 피드백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하셔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로 얼마에 세팅을 해주세요. 순위를 유지해 주세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대행사는 그대로 잘 움직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은 제가 느끼는 부분, 저 이제 5년 동안 이 빅파워 스토어를 유지를 했는데, 동영상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쇼핑 라이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었는데, 요즘에 쇼핑 라이브는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좀 잘 되는 것 같고, 쇼핑 라이브까지 굳이 초보 셀러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 숏클립, 숏폼 형태의 영상을 잘 만들어 보시는 것이 내가 후발주자로서, 지금 신규 셀러로서 상위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아닌가. 네이버가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숏폼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붙여넣기 해도 영상은 영상이에요. 시스템상으로 인식되는 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형태로 뭔가를 올려야 된다. 사진만 올려서는 안 된다. 내가 후발주자로 저 상단에 있는 업체들을 이기려면 꼭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숏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에 있었던 뭐 SEO나 그리고 벤치마킹이나 동영상이라든가 광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앱을 새로 내놨잖아요. 네이버 앱이 아니라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 자체, 쇼핑 앱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내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앱이 생겼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체류 시간이에요. 신규 앱에서 체류 시간이 늘어났을 때 그 앱에서 제일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스레즈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앱에서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플랫폼이나 앱에 이 체류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뭐 숏폼 형태로 영상이 잘 되니까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만든 것처럼 플러스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이나 뭐 이런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들 트래픽을 뺏겨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자체 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 빠져나가는 걸 당연히 제일 싫어하는 거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유튜브를 보다가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플러스 스토어로 들어온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플러스 스토어 링크가 있어서 들어온다? 제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스토어에서 지금 점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외부 링크를 통해서 내 플러스 스토어로 들어오는 거다. 당연히 어려워요. 내가 쇼폼 보다가 릴스 보다가 쇼츠 보다가 스토어로 들어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전환율 매우 떨어져요. 근데 들어오기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내가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거면은 다 따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잘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인플루언서들, 대형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트래픽을 영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다 링크를 붙여서 그게 쿠팡이든 어떤 외부 링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외부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뭐 스레드에서 트래픽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네이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5년 동안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한 플랫폼에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이 한 가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매출을 이렇게 올린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한번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매출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지. 저도 올랐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올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플랫폼마다 성향이 다르고 온라인에서 트렌드는 바뀌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전히 공부하고 배우면은 틈새가 있구나. 늦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어렵다고 해요. 맞아요. 레드오션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 거의 대부분 막 유튜브 만들고 쇼츠 만들고 그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죠. 물론 그것도 돈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부업이긴 한데 쇼핑몰만큼 가장 직관적이고 내가 여전히 해볼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